빨리 풀고 갑시다. 21페이지. 이게 몇 번이야? 4, 5, 6, 9, 12, 18? 21페이지. 다 펴보세요. 4번. 자, 4번 문제는 사다리꼴 높이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죠? 펜이 없냐? 자, 높이를 나타내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산할 때는 대분수를 안 쓰고 다 뭐 쓰죠? 가분수로 보통 많이 하죠? 가분수라는 거 많이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2와 3분의 1이 그 위에 있는 거니까 3분의 7로 바꾸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4, 3, 12에서 4분의 15 아랫변 더하고 곱하기 높이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하고 뭐 하면 되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겠고요. 요게 몇이냐? 20분의 73이네요. 다 가분수로 바꿔서 연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네모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약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목표에서 이거 날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릴 수도 있겠고 10을 바꿀 수 있겠고 요거 뭐 해야 되죠? 통분을 해야 되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12로 통분을 하면 여기 이제 4 곱해줬으니까 이거 4 곱하면 되겠죠? 4 곱했으니까 4, 7, 4, 28 여기는 3 곱했으니까 45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얼마가 나오냐? 73이 나오겠고요. 곱하기 네모는 10분의 7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73끼리 약분이 되겠죠?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제 뭐를 곱하면은 끝나죠? 12를 곱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10분의 1이죠? 다 1만 남은 거죠? 10분의 1에다가 12를 곱해주면, 뭐 12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도 12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약분하면 5하고 6이니까 네모는 5분의 6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답이겠죠? 뭐 1과 5분의 6cm로 적어야 되나요? 뭐 5분의 6 아니면 1과 5분의 1cm가 이제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을 보면 연산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 무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연산을 뭐라고 밑에서 정의했냐면 가 다이아몬드 나는 어떻게 새롭게 정의했냐면 가를 나로 나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나를 또 가로 나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나눠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산을 만든 거죠. 가에서 나를 나누고 나에서 가를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나눠라 라고 이렇게 연산을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 연산대로 5번을 풀면 되는데 1과 5분의 3은 5분의 8로 바꿔주시고요. 10분의 1로 이렇게 바꿀게요. 나눠요, 서로. 나누면 역수 곱한다고 다 배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5분의 8을 10분의 1로 나누고 또 마찬가지로 10분의 1을 5분의 8로 나눈 다음에 나누면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연산을 만들어냈으니까 연산을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곱하기를 바꾸면 5분의 8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역수를 취해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 곱하기 역수 취하면 되니까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역수 취했어요. 나누기만 역수 취해서 곱하기를 바꿨습니다. 약분할게요. 이쪽은 16이 나오겠고요. 이쪽은 약분하면 16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를 뒤를 취해주면 되니까 16 곱하기 16이 되겠고요. 16 곱하기 16은 뭐가 되겠죠? 256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연산을 이렇게 정의해서 그 연산대로 따라가라.
뭐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을 한번 해볼게요. 6번을. 자, 다음 나눗셈의 몫이 자연수가 되도록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를 쓰시오. 그러니까 나눗셈의 몫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곱했을 때 분모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분모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네모분의 16 곱하기로 이제 바꾸면 역수를 곱하게 되니까 4분의 5가 됩니다. 이때 핵심은 뭐냐? 이게 자연수, 나눗셈의 몫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자연수 중에서도 뭐보다 크다고 했냐면 1보다 큰 자연수. 네모안의 자연수.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기 1보다 큰 자연수를 쓰래요. 1보다 큰 자연수.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약분을 먼저 시키겠죠? 이렇게 약분을 시키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몫이 자연수가 되려면 결론은 지금 분자에는 얼마가 있는 거냐면 뭐가 있는 거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분자가? 4 곱하기 5면 20이죠? 자, 위에가 20이에요. 그 다음 밑에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네모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네모는 뭐가 되면 되느냐? 뭐가 되면 혹시 알아요? 이게 자연수 되면 네모가 뭐가 되면 되냐면 이 네모가 이거의 약수가 되면 돼요. 뭐가 되면 된다고요? 약수. 20의 약수가 되면 이게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네모가 20의 약수다. 그럼 약수를 다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2, 4, 5, 10, 20이 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네모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를 쓰시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 빼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다 쓰면 되는 거지. 1보다 큰 자연수를 써줬으니까 1을 제외하고는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 4, 5, 10, 20까지가 다 되겠네요. 뭐 좀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답은 2, 4, 5, 10, 20.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이 분모가 20하고 나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20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을 제외한 거를 근데 잠깐만 문제 조건에서 좀 빼야 될 게 있네요. 요게 기하분수래요. 자, 다 적지 마세요.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문제 조건 중에서 이 네모분의 16이 기하분수라고 했으니까 네모분의 16이 기하분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2는 안 돼요. 약분돼요. 그래서 2도 제외해야 된다, 안 제외해야 된다? 제외를 해야 되네요. 자, 4도 2로 약분되니까 제외해야 되겠죠? 10도 제외, 20도 제외. 자, 기하분수라고 했으니까 2의 짝수들을 다 제외시켜야 되니까 답은 5만 남는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자, 일단은 20의 약수들 중에서 첫 번째 1 없앴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네모분의 16이 기하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16,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의 배수 다 사라지거든요. 2의 배수 다 사라지면 5만 남는 거예요. 답은 5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약수들 중에서 1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없어진 거고 네모분의 16이 기하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배수인 것도 약분되기 때문에 2의 배수, 짝수들도 다 사라진 거예요. 기하분수만 하나 남아야 되니까 안 나눠 떨어져야 돼서. 자, 넘어가 볼게요. 지금 4, 5, 6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8번 8번이죠? 8번, 9번, 12번이죠? 128번 아니죠? 벌써 128번도 없을 거고.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에 보면 지영이는 2분의 1km를 걷는데 24분의 5시간이 걸렸다. 같은 빠르기로 9km를 걸으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라고 했네요. 그죠? 일단 단위가 지금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속력을 어떻게 구하죠? 속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속력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 자, 속력이 정확히 뭔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속력이 정확히 뭐죠?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은 아니잖아. 시간분의 거리라고.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시윤이 알아요? 속력이 뭘 정확히 의미하냐?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1초 동안에 얼만큼 이동할 수 있냐? 아니면 1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냐?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냐? 이거를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1분, 1초, 1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각각의 시간당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게 그게 뭐다? 속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속 3km다 라고 했다면, 시속 3km라고 했다면 1시간 동안에 얼마를 간다는 거죠? 3km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1초, 1분, 1시간당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약간 비례식 같은 느낌이죠? 비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구해요. 지영이는 일단 단위를 보세요. 2분의 1 거리, 킬로미터예요. 그 다음에 뭐로 시간을 나눴냐? 24분의 5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단위가 시간, 시하고 그 다음에 거리 단위는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은 나누는 건데, 나누게 되면은, 자, 그럼 번분수 푸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우리 번분수 푸는 거 배운 적 있을 거? 있어? 배운 적 있어요? 자, 번분수 이렇게 이런 거 나눌 때 번분수 나오면 되게 쉬워요. 외우지 말고 잘 보세요. 이 분모를 1로 만들어주면 돼. 그 분모를 1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역수를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원리를 이해하고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5분의 24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역수를. 그럼 이게 약분되면서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번분수의 원리는 분모를 뭐로 만들어주는 거야? 1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만 곱하면 안 되고 어디도 곱해야 돼? 어디도 곱해야 돼? 분자에도 곱해줘야 돼. 5분의 24에. 그러면 선생님 왜 분모에만 곱하지 하고 왜 분자에도 곱해야 돼요? 아시는 분? 알아? 몰라? 봐봐. 내가 얘를 지금 시계 모양을 바꾸는 거지 값을 바꿀 생각이 없어. 값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얼마를 곱해줘야지 값이 안 바뀌죠? 곱할 때? 얼마 곱하면 값이 안 바뀌어요? 곱하기 했을 때. 같은 수. 1. 1을 곱해주면요, 여러분들 값이 안 바뀌어요. 뭐 100 곱하기 1, 뭐 1000 곱하기 1, 5분의 7 곱하기 1 곱하면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 번분수를 해결하려는 거지 값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곱해주면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럼 뭐를 곱한 것처럼 되는 거죠? 곱하기 1을 한 것처럼 되는 거죠. 값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얘를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번분수가 나왔을 때 분모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수를 곱해주면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분모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약분되면서 5분의 12. 결론 뭐냐? 속력이 시속 5분의 12km다. 1시간당 5분의 12km만큼 지금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문제의 의미가.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같은 속력으로, 같은 빠르기가 같은 속력이죠? 9km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시간은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이 거리를 뭐로 나눠주는데 1시간당 이만큼 가니까 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9km 간다고 했으니까 9km가 되겠고 속력이 5분의 12km 시속. 시간 단위로 이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누면 다시 뭐를 곱해줘? 12분의 5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번분수니까 없어지겠고 약분하면은 3,
4. 그럼 4분의 15. 시간이 나오겠죠. 자, 지금 이게 몇 분 몇 초인지 했으니까, 단위가 지금 다 시속이니까 시간 단위예요. 그럼 4분의 5시간은 3과 4분의 3시간이 될 텐데, 이 4분의 3시간의 분과 뭐로 바꿔야죠? 분으로 바꾸려면 뭐 곱해주면 되죠? 시간의 분으로 바꾸려면 뭐 곱해주면 되죠? 6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60을 곱해줘요. 4분의 3에 60을 곱해줘서 여기를 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45분이 나와요. 답은 뭐냐? 3시간 45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폭력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법문수 해결하는 것도 오늘 알려줬어요. 머릿속에 잘 집어 넣으시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m인 정사각형 모양 유리판의 무게는 12분의 7kg입니다. 이 유리판 21분의 10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네요. 자, 한 변의 길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아요. 단위적으로 봤대.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m면은 그 넓이가 어떻게 되죠?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2m면은 한 변이 3분의 2m라고 하면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는 제곱하면 되니까 9분의 4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거의 무게가 뭐라고 했냐면 12분의 7kg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까랑 비슷한데 자 이런 비례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헷갈리잖아. 지금 좀 단위는 넓이로 맞춰줬어요. 왜냐면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봤어요. 넓이를 얼마라고 물어봤냐면 얼마짜리 넓이의 무게를 물어봤냐면 21분의 10m 제곱. 자 그럴 때 자 잘 봐. 아까 속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까 속력이 뭐라고 해서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구하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뭐를 구하면 가장 빠르냐면 이게 9분의 4m 제곱이잖아. 1제곱미터당 무게가 얼만큼이냐. 이런 걸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1제곱미터당 이거가 킬로그램이 얼마냐라고 나오면 이건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 거기다. 자, 1제곱미터당 무게 어떻게 구하면 될까? 1제곱미터당 무게 어떻게 구하면 될까? 단위 면적당 무게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잘 봐. 힌트가 여기 있어. 속력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단위 시간당 거리를 구했잖아. 맞아, 맞아. 단위 시간당 거리를 구하는 게 속력인데 그때 뭐로 나눠졌죠? 시간으로 나눴죠. 똑같아. 여기서도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몇 킬로인지 구하고 싶으면 얘를 넓이로 나누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게 비례식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표현들이 되게 많아.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지 문제 풀 때 헷갈리지가 않는데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얼마냐 이동하냐 표면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은 1제곱미터당 얼마의 무게냐 묻고 싶은 거야. 이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12분의 7kg은 이 넓이로 나누면 돼요. 그럼 단위 면적당 몇 킬로인지가 나오는 1제곱미터당 몇 킬로인지가 나오는 거야. 이걸 9분의 4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단위 면적당 몇 킬로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킬로그램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는 거야. 넓이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요게 역수를 곱해주게 되니까 다시 4분의 9, 4분의 9가 되면서 3, 4 그래서 16분의 73 21kg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6분의 21kg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풀린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마지막에 뭘 구하면 되냐? 지금
21분의 10m당 21분의 10제곱미터당 무게는 얼마냐? 라고 했다면 여기에다가 이게 1제곱미터당 무게가 이거잖아. 얘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1분의 10에다가 1제곱미터 무게가 이거니까 얘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게 구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바꿔요. 계산할 때. 그럼 이게 21이 약분이 되겠고요. 2로 약분하면 5하고 8이니까 8분의 5kg이 이쁘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단위 면적당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 많이 써요. 그런 비율식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은 문제 풀 때 조금 편하게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12번이죠.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무게가 얼마인지 구해가지고 곱해줘가지고 빠르게 구해냈다. 약간 속력 같은 느낌. 자, 12번. 자, 영상으로 다 찍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다 올라갈 거예요. 뭐라고요? 유튜브에 다 영상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선생님 이름을 치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한 거의 900개 육박하고 있지 않을까, 영상이. 일단 뭐, 선생님 이름 치면은 다 나오는데, 선생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 하여튼 뭐 나중에 선생님 알려주겠죠? 선생님 이름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온씨예요. 그리고 정석이죠. 수학의 정석할 때. 정석이어서, 자, 일단 뭐 치면 나옵니다. 일단 나중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잘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려워서 뭔 말이 잘 몰랐었다. 그러면 다시 볼 수가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 자, 12번 성대 경시 유형이네요. 1과 14분의 13으로 나누어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고 2와 7분의 4로 나누어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시오. 자, 1과 다 가분수로 바꿀게요. 1과 14분의 13은 14분의 27. 그 다음에 2와 7분의 4는 7분의 18. 어떤 수를 곱했는데 여기다가도 네모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네모를 곱했더니 둘 다 뭐가 됐다? 자연수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원리를 잘 볼게요. 원리를. 여러분들 뭐 공배수나 공약, 약수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개념들?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런 거 이제 배운 적 없어요. 아직 중학교 1학년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나요?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선행했어? 여기 안 한 친구. 공약수, 공배수 배운 적 없어요? 우리 친구는 없어요? 몰라도 돼요. 오늘 설명해 주면 되니까 선생님이.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배운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되니까 14분의 27하고 있고 14분의 27하고 7분의 18에서 일단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누가 이제 문제냐. 일단 분모가 없어져야 돼. 누가 없어진다고? 분모. 그러니까 이 분모가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니까 이 분모가 사라지려면 얘는 여기 뭐를 먼저 분자에 있어야냐면 14의 배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14, 뭐 28,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분모가 없어진 거야. 왜냐면 분모가 약분돼서 1이 돼야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분자에는 얘 때문에 14의 배수가 먼저 와야 돼. 14의 배수가 돼야 얘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분자에 뭐의 배수가 와야 되겠냐? 우리 수원. 7 없어져야 되니까. 뭐의 배수가 와야 되냐? 분자에. 7의 배수가 와야 된다. 이걸 동시에 만족해줘야 돼. 왜냐면 얘도 자연수를 만들고 얘도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분자에는 14의 배수면서 7의 배수가 와야 돼. 이렇게 동시에 배수가 되는 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공배수라고 해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수. 그러면 이 14의 배수를 써보면 14, 뭐 28, 뭐 그다음에 뭐 있냐? 뭐 40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7의 배수 쓰면 7, 14, 뭐 21, 28 갈 거 아니야. 이 중에서 같은 거가 나오는 배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배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는데 결론은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모에 뭐가 분자에 있으면 좋냐? 공배수가 있으면 좋아요. 공배수가 있으면 얘가 둘 다 사라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7의 배수면서 14의 배수가 오는데 그럼 그 공배수가 몇이었다고 했더니 14. 그러니까 14의 배수가 오면 다 사라지는 거야, 분모가. 근데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분자가 크면 좋을까 작으면 좋을까? 가장 작은 수니까. 분자가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가장 작은 공배수를 찾아야 돼. 그게 뭐가 된다?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수가 있었을 때 얘를 자연수로 만들 때 이 분자에 필요한 건 뭐냐? 이 두 분모에 최소 공배수가 있으면 되는 거야. 분자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분자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분모에 최소 공배수가 있으면 돼요. 가장 작은 수가 돼요. 그래서 분모에는 14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곱할 때. 이해됐어? 자, 곱한 거로 한 다음에 나눈다고 했잖아. 나눈다고 할 때는 역수를 바꿀게요. 곱하기로 먼저 볼게요. 왜냐면 나눈다고 하는 게 좀 헷갈리니까 곱하기로 먼저 문제를 풀고 나눗셈으로 바꿀게요. 어차피 역수만 취하면 나눗셈으로 바뀌니까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7과 18은 봐봐. 이 분모에 이제 분모를 결정할 건데 이 분모에 있는 거는 얘가 약분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는 누가 있으면 좋냐면 이 분자들의 약수가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 약수가 있으면 봐봐 27이야. 근데 27의 약수가 이제 분모에 이렇게 있는 거야. 뭐 1, 3, 9 이렇게 있어. 그럼 9분의 27이 돼도 이거 사라지면서 자연수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분모에는 이 분자들의 약수가 있어도 돼요. 그냥 약수가 있어도 자연수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약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분모에는 분자의 약수가 있으면 되는데 얘는 당연히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27의 약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맞아? 그러면 시은아 여기는 뭐의 약수가 있어야 되겠니? 요거 18의 약수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7의 약수가 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약분되면서 사라져요. 여기는 18의 약수가 와야 돼.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해줘야 돼. 왜냐면 얘도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고 얘도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니까.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27의 약수랑 18의 약수들 중에서 다 써요. 그 중에서 공통된 약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약수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작아지려면 얘가 가장 커야 돼요. 가장 커야 돼요. 이게 가장 커져야지만 나눴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가 돼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7의 약수랑 18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가 뭐죠? 공약수가 뭐죠? 9죠. 그러니까 9가 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거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사라져요. 얘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분모가 1로 되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가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17도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뭐가 되냐? 9분의 14.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분모는 분자의 이 두 분자의 최대 공약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거죠, 네모. 요 네모를 나눈 거니까, 잠깐만. 거꾸로 했네? 문제를 잘못 봤냐? 잘못했네. 거꾸로 했네. 자, 미안해, 선생님이. 어떤 수를 얘로 나눈 거네? 14분의 27로. 결론은 똑같은데, 잠깐만. 선생님 문제 바꿀게요.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14분의 27로 나누어도 되고, 어떤 수를 7분의 18로 나누어도 자연수가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이거를 역수로 곱하면 27분의 14가 되겠고 지금 27분의 14가 됐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거고 지금 거꾸로 했어요 선생님이. 미안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7분의 18 나눴으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18분의 7로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 원리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일단은 27과 18에 뭐가 돼야 된다? 배수가 분자에 있어야 돼요. 미안해요. 선생님 거꾸로 봤어요. 문제를.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되냐? 18하고 27에 뭐가 돼야 돼? 분자는 분모의 최소공배수니까 18하고 27의 최소공배수가 몇이죠? 9, 2, 18, 9, 3, 10, 54죠?
그래서 분자에는 54가 와야 돼. 자, 분모에는 7과 14의 최대 공약수가 오면 돼요. 얼마죠? 14. 최대 공약수잖아. 7. 7이 와야죠. 14 되면 얘는 2가 남잖아, 분모에. 그러니까 최대 분자의, 다시 한번, 분자의 최대가, 분모에는 분자의 최대 공약수가 와야 되고, 분자에는 분모의 최대 공약수가 오니까 7분의 54가 가장 작은 분수가 되겠다. 이게 답입니다. 내가 아까 처음에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속으로 봤는데, 이렇게 바꿔서 이제 풀면,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결론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분모가 사라져야 되니까 이 분자에, 이 분모의 공배수가 곱해져 있어야 돼. 약분이 돼야 돼. 이게 1로 돼야 돼. 그 분모는 이 분자들하고 약분돼도 되니까 이 분모에 공약수들이 있어서 상관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거니까 분모는 가장 큰 거, 분자는 가장 작은 거니까 이렇게 돼요.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분모는 분자의 최대 공약수.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7분의 54다. 여기까지.